예, 레이즈 가이드 리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액티브 레코드 유효성 검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 밸리데이션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레이즈에 제공해주는 액티브 레코드 밸리데이션 헬퍼의 사용법, 둘째는 커스텀 밸리데이션 메소드를 작성하는 방법, 셋째는 밸리데이션 결과가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맛보기 코드가 있죠. 모델 클래스에서 validates 컬럼명 다음에 presence true로 지정하면은 필수 항목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name에 존 도어 값을 지정한 후에 create 하면은 유효성 검증에 통과되면서 레코드가 생성되고 valid question 메소드는 true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근데 name에 nil을 지정한 후에 create 하면은 valid question 메소드가 false를 하면서 레코드 생성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의 용도는 유효한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레벨 중에서는 레이즈 팀이 권고하는 모델 레벨에서의 유효성 검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델 레벨뿐만 아니라 데이터 베이스의 레벨, 그리고 클라이언트 레벨, 컨트롤 레벨에서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의 밸리데이션은 데이터베이스 의존적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테스트나 관리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은 데이터베이스 컨스트레인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기 힘들 수 있는 유일성 검증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의 밸리데이션이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서 작성한 유효성 검증도 유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동작이 불가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다른 검증 방법과 함께 사용할 때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UI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컨트롤 레벨 밸리데이션도 가능하지만 다루기가 좀 힘들고 테스트하고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컨트롤러는 날씬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즐겁게 코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 객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테이블에 레코드가 연결된 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로 모델의 새로운 객체를 만들 경우는 아직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죠. 이때에 객체의 세이브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비로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가 제공해주는 new record question이라는 인스턴트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해당 모델 객체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레코드를 크리에이트한 후에 세이브하면 SQL 인서트 문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내지고 또 이미 존재하는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면 SQL 업데이트 문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내지는데 이때 바로 SQL 문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내주기 직전에 밸리데이션이 실행되는 거죠. 이때 유효성 검증이 실패하면 해당 모델 객체는 invalid 상태로 전환되고 데이터베이스로 인서트나 업데이트 작업이 실행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객체가 create, save, update 될 때 각각의 메소드 실행 후에 실행되는 밸리데이션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메소드로 모델 객체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데 밸리데이션을 실행하는 메소드와 밸리데이션 체크 없이 인밸리드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하는 메소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그 액티브 레코드 메소드들은 실행 시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서 모델 객체의 상태가 밸리드한 경우에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도록 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뱅 표시, 느낌표 표시가 붙은 메소드들입니다. 모델 객체가 인밸리드 할 때 뱅 표시가 붙은 메소드들은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뱅 표시가 없는 세이브나 업데이트 메소드는 false 값을 리턴하고 create 메소드는 모델 객체를 리턴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메소드는 실행 시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밸리드한 모델 객체의 경우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세이브 메소드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validate true라는 옵션을 지정하면은 저장 시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validate false 옵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액티브 레코드 객체를 저장하기 전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에러가 발생하면 해당 모델 객체는 저장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직접 밸리데이션 체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밸리드 퀘스천 메소드는 밸리데이션을 체크해서 에러가 없으면 true 값을 에러가 발생하면 false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때 근데 이에 반해서 invalid 메소드는 밸리데이션 실행 후 에러가 발생하면 true 값을 리턴하죠. 이제 밸리드 퀘스천의 반대가 invalid 퀘스천이죠. 뭐 크게 이해하는데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모델 객체에 대해서 errors라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밸리데이션 체크 후에 발생한 오류 컬렉션을 리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체크 후에 errors 호출 결과 빈 값을 리턴 받게 되면은 해당 모델 객체는 밸리드한 것입니다.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모델 클래스의 new 메소드를 호출하여 생성된 객체는 인밸리드한 상태인 경우에도 오류를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객체가 저장될 때에만 밸리데이션이 실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new 한 다음에 밸리드 체크하면은 에러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밸리드 퀘스천을 한번 메소드 실행해야만 그 밸리데이션을 체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 객체의 특정 속성의 밸리데이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러스 다음에는 그 어트리뷰트 속성을 지정해 주면 해당 속성에 대한 에러 메시지 배열을 리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밸리데이션 체크가 선행되어야 이 메소드가 제대로 동작하겠죠. 액티브 레코드에 미리 정의된 많은 밸리데이션 헬퍼 메소드를 모델 클래스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헬퍼들은 밸리데이션 체크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모델 객체의 에러스 컬렉션에 해당 속성과 관련된 에러가 추가되는 거죠. 또한 하나의 밸리데이션 헬퍼 메소드는 여러 개의 속성 컬러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on 그리고 메시지 옵션을 추가하면 밸리데이션 체크할 액션을 저장하거나 에러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on 옵션에는 create 또는 update 두 가지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밸리데이션 헬퍼 메소드에는 각각 디폴트 에러 메시지가 내장되어 있어서 메시지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디폴트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홈 서밋 되었을 때 특정 체크박스가 체크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acceptance라는 것은 terms of service, 서비스 약관 뭐 이런 거 회원 가입할 때 그 체크하는 그런 거를 할 때 이 acceptance validation을 사용하면 됩니다. 디폴트 에러 메시지는 그 영문이긴 하지만 이건 i18에는 사용하면은 국문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ust be accep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 옵션을 추가해서 이 커스텀 메시지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accept 옵션을 추가하면은 디폴트 accept 값이 문자 1 또는 이제 불린 true 값 외에 다른 값으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모델이 다른 모델과의 어소시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validates associated 메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해당 모델을 저장하면은 associated 된 모델 각각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체크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association에 연결되는 양쪽 모델에 대해서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은 서로가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게 되면 루프에 빠지게 되죠. 무한 루프에. 그래서 이 validates associated 메소드의 디폴트 에러 메시지는 is invalid입니다. 그 두 개의 텍스트 필드가 동일한 값을 입력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런 confirmation validation을 사용합니다.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해당 속성명에 underbar confirmation이 추가된 가상 속성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통상적으로 confirmation용 가상 속성 값이 존재할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가상 속성에 대한 presence validation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소문자 구분 여부를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에러 메시지는 doesn't match confirmation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omparison validator는 그 특정 값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옵션을 지정해서 비교할 때 판정 키와 값을 지정하는데 판정 값으로는 특정 값 또는 뭐 프로크, 심볼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end date 심볼을 사용했죠. 입력값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값을 지정할 때 그때 이제 exclusion을 사용할 수 있죠. exclusion validate는 옵션 키로 in 또는 within을 사용해서 innumerable 객체를 지정합니다. innumerable은 이제 array나 hash, range, 클래스 객체를 말하는데요. 이 메시지 옵션 키를 사용해서 커스텀 메시지를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에러 메시지는 is reserved 예약어입니다. format validator는 속성 값에 정규 표현식을 적용할 때 format validator를 사용합니다. with 또는 without option 키를 사용해서 정규 표현식을 지정하면 됩니다. 디폴트 에러 메시지는 is invalid입니다. 그다음에 inclusion은 exclusion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입력할 수 있는 값을 한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inclusion validate는 옵션 키로 in 또는 within 사용해서 innumerable 객체를 지정할 수 있고 메시지 옵션 키를 사용해서 커스텀 메시지를 또 지정할 수 있고 디폴트 에러 메시지는 is not included in the list. 그다음 속성 값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죠. length validate를 사용하면은 제한 옵션으로 여러 가지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에러 메시지는 옵션 키에 따라서 다른데 메시지 옵션 키를 추가해서 커스텀 메시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minimum, maximum, in, within, 뭐 is 이런 거 뭐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죠. long underbar length, 그다음 too long, too short 이런 옵션 키하고 카운터 변수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umericality, 속성값이 숫자만을 가져와야 될 경우, 그때 이제 그 numericality true validate를 사용하는데 디폴트로 양수 또는 음수값, 또 정수 또는 부동소점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값만 사용할 경우에는 only integer true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